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546페이지 원가 관리계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원가 관리계 부분에서는 좀 힘이 드는 단원이지만 기본적인 내용 충실하자고 그랬죠. 자, 변동원가 계산 봐보죠. 변동원가 계산은 직접원가 계산이라고도 하죠. 원가에 우리가 분류에 있어서 변동원가는 직접원가 성격을 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 보고 목적의 원가 집계를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변동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바로 전부원가 계산하고 함께 정령에 이용쓰이는데 전부원가 계산을 흡수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전부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의 원가 집계는 전부원가죠. 그랬을 때 변동 원가 계산 즉 직접 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원가는 제조원가를 의미하겠죠. 제조원가. 그래서 제조원가 하면은 직접 재료비 직제, 직접 노무비 직노, 제조 간접비 재간등이가 있죠. 그럴 때 직접비는 변동비로 되어 있죠. 변동비 성격이죠. 그런데 제조 간접비는 변동비도 될 수 있고 고정비도 될 수가 있죠. 변동비도 될 수 있고 고정비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변동원가 계산의 제조원가에 있어서 변동비만을 제품 원가로 구성하는 원가 집계가 변동원가. 그러면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기간 원가로 구성하자는 게 변동 원가 계산. 그런데 전부원가 계산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고정비든 변동비든 다 제품 원가로 구성하자는 게 전부원가 계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변동원가와 전부원가의 큰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원가에서 제외하냐 제품원가에 포함하냐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원가와 또는 변동원가 계산에 이익의 차이가 나더라. 법인세병 차감전이든 당기순이익이든 이익의 차이가 나는데 요 이익의 차이는 잘 봐야죠. 고정적 간접비를 포함 여부니까 이익의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비 곱하기 생산량분의 재고량에 의해서 이익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비 곱하기 생산량분의 재고량에 이익의 차이가 나는 금액의 산식은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이익의 차이 금액이 변동과 전부원가에서는 어느 원가이 더 크게 나타나냐를 따질 때 생산량의 재고량을 받죠. 그러므로 생산량하고 판매량을 한번 봐보죠. 왜 생산량, 판매량에 따라서 재고량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00단이다.
때 판매량이 90단이라면 지금 기초수량이 없다는 전제라면은 그러면 재고량이 자 10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작으니까 재고량이 증가를 가져오겠죠. 그에 따르는 변동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에 따른 이익의 차이가 이렇게 재고량이 증가를 가져오면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익의 차이 금액을 떠나서라도 어느 원가가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생산량과 판매량만 고려해서 봐서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하죠.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에 재고량이 증가를 가져오니까 이럴 때는 변동원가보다 전부원가이익이 더 크게 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를 확실하겠죠? 이걸 뭐 뒤집으면 이제 반대로 판매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경우는 재고량이 감소를 가져오니까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이 더 크게 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그 이익의 차이 금액은 고정주조 간접비 곱하기 생산량분의 자 우리가 재고량에 우리가 산식으로 구해지니까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내용이 적지 않지만 오히려 시험적으로는 좀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 단원이니까. 자, 이제 548페이지 확인 문제. 자, 2번을 통해서 한번 자,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주 서울은 2010년 9월 달에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0원인 제품을 10,000단위를 생산해서 8,000단위를 팔았다. 자, 9월 동안의 정보가 아래와 같을 때 변동원가와 전부원가 계산에 따른 기말 재고를 각각 한번 구해보고, 자,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1번이 기말 재고액을 물어봤죠. 기말 재고액을 물어봤는데, 변동원가 계산. 일단 기말 재고액과 전부 원가 계산은 기말 재고액을 한번 산정을 했죠.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겠죠. 그래서 자 기초 수량이 없다고 봤죠. 그러면은 자 생산량이 10,000단위죠. 그러면서 8,000단위를 팔았으니까 재고량은 2,000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재고량은 2,000단위가 되겠다. 그래서 자 기말 수량 왜 2,000단위냐? 10,000단위를 생산해서 자 8,000단위를 팔았는데 기초 재고가 없다고 그랬죠? 단서에. 그래서 재고 기말 수량이 2,000원이다. 자 여기에 단가를 곱하죠. 이 단가가 자 변동원가 계산이냐 전부원가냐. 그래서 그러면 변동단가고 전부단가를 고려하겠죠. 그래서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보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자 변동비죠 200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300원. 자 변동 제조간접비 나오죠. 그럼 변동 제조간접비 100원. 자 그래서 변동 제조원가의 변동 단가는 자 600원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600원이 되기 때문에 자 고현시가 얼마가 되냐? 120만 원이 되겠다. 120만 원이 기말 재고액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는 전부원가 계산은 역시 변동비에 고정제조 간접 원가도 제품원가의 구성이 되니까 자 고정비 제조 간접비가 100만 원 나왔죠. 그래서 자 플러스 지금 자 이게 단가죠. 단가가 되니까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 100만 원을 생산량이 자 10,000단위죠. 10,000단위로 나눠야겠죠. 자 그래서 자 고정 제조 간접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가 100원임을 알 수가 있죠. 100만을 만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지금 이렇게
200원, 300원, 100원이 지금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니까 그랬을 때 이 100원을 찾아서 산정을 하면 자 더하니까 700원이죠. 7이 14 그래서 140만 원이 자 전부원가엔 기말재고액이 됩니다. 이런 기말재고액을 묻는 것도 기출유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말용 찾아봤죠. 이제 두 번째 물음은 자, 두 번째 물음 가기 전에 하나 주의했겠죠. 변동비에 판매관리비에 160원, 고정비에 200만 원 있죠. 근데 왜 그걸 고려 안 합니까? 지금은 제조원가입니다. 총원가가 아니라 총원가라면은 판매관리비도 고려하겠지만은 변동 제조원가 전부 또는 지금까 제조원가의 원가는 제조원가를 의미한 겁니다. 제조원가의 직제, 직로, 재간 등의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데서 변동비를 가지고 산정하냐 고정비를 산정하냐 아니면 변동은 다 산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 원가 계산 한번 주에서 자료가 판매 관리비가 안 나왔다면 문제가 쉬워지는데 자, 이 판매 관리비 때문에 좀 성가수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단원인 손익분기점 분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동 원가 계산, 전분가 계산에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두 번째로 와서 자, 어느 원가의 이익이 차이가 나냐 그랬죠? 그러면은 먼저 자, 어서서 고정제조 간접 원가의 생산 재고량만큼 차이 나니까 이익 차이금을 한번 산정해 보죠. 자, 이익 차이. 자, 이익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비 100만 원 곱하기 생산량이 만 단위죠. 만 단위. 만 단위의 재고량이 2000단위죠. 2000단위. 자, 그래서 20만 원이 되겠다. 20만 원이 자, 이게 차이 금액이 되겠죠. 20만 원이 되겠다. 그럼 20만 원이 어려운가 이게 더 크냐? 재고량이 지금 증가를 가져왔죠. 생산량이 만 단위에다가 자, 판매량이 8천 단위니까 2천 단위 재고량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만큼 변동 원가 계산보다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요 20만 원의 금액을 보니까 그러니까 기말 재고액의 차이하고 똑같죠? 120만 원, 140만 원이죠.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자, 200원, 300원, 100원, 200원, 300원, 100원은 동일하죠? 똑같죠? 전부하고 변동의 차이점은 이 플러스 100만 원을 만 원으로 나눈 거죠? 이 나눈 것에 2,000원 곱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둘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만큼의 이익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영업이익이든 법인상환 순이익의 차이 금액은 고정제조 간접비 곱하기 재고량은 생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기말 재고액의 관계를 생각하면서도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기말 재고의 금액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변동가 계산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이제 자, CVP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48페이지. 자, CVP 분석. CVP 분석. 자, 이제 원가 관리액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자, CVP는 C는 코스트, 비용. V는 볼륨, 조업도. P는 프로피트, 이익이죠. 수익. 그래서 이익과 조업도 집니까? 자, 비용과 조업도 이익의 분석인데, 네. 요 비용은 원가죠.
원가를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는 자, 이 분석하기 위한 가정이 필요한 전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모든 원가는 고정비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전제니까 가정이니까 CVP 분석을 함에 있어서 모든 원가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이 된다는 거. 자, 이런 전제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데 그 CP 분석의 대표적인 분석이 손익분기점, 자,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어널리시스 BP라고도 하죠. BP. 자, 그랬을 때 이 손익분기점 분석에 자, 초점을 두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랬을 때 말 그대로 손익이란 손실과 이익이 분기 교차되는 포인트 점에 의해서 한번 분석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해법이 있고 우리가 공시법, 산시법이 있는데 자, 좀 보기 좋게 해서 한번 자, 모든 원가가 고정비, 변동비에 대한 구분된 걸 확인한 점에서 우리가 원가 분류를 함에 있어서 자, 세로축이 총원가죠. 총원가 그래프에 자, 가로축이 조업도가 되겠죠. 조업도. 자, 그럴 때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자, 조업도 크기에 관계없이 발생한 원가를 고정비라고 그랬죠. 고정비는 픽스트 코스트, 고정비. 그럼 변동비는 비례비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총원가가 이게 조업도의 의미니까 절편이니까 관계없이 자, 이런 비례비 형태로 그래서 변동비다 그 말. variable cost. 그래서 자, 이 지금 자, 고정비에다가 자, 변동비를 합했죠. 뭐 고정비에 변동비를 구분했으니까 합했죠. 이것을 토탈 코스트 총비용선이다 그 말. 총비용. 자, 이 총비용선에 자, 이 그래프가 토탈 리베뉴 총수익선이 되겠다. 그래서 총수익선과 총비용선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만나는 점을 BEP라고 하겠다 그 말. 손익. 그러면 아래쪽에 자, 이 면적이 로스 손실이고 자, 위쪽이 리턴 이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실과 이익이 교차되는 점이 손익분기점이 된 거예요. 자, 이 손익분기점에서 수량하고 손익분기점의 자, 단가. 그래서 자, 얼마짜리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말로 뭐 우리가 조금 뭐 장사 가 계신 분도 아, 요즘에는 뭐 손익도 못 맞추겠어. 손익분기점도 안 나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말은 손실과 이익도 우리 뭐 손해 안 본 것도 다행이지만 손실과 이익이 교차가 되는 점에 그 말은 본전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손익분기점을 못 맞췄다는 말은 본전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실과 이익이 교차되는 점을 손익분기점으로 그 점 본전점에 얼마짜리를 몇 개 팔아야 본전이냐 그 말. 이걸 그림 도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험 본 입장에서 이렇게 확인하면 남들 다 풀고 집에 갈 때까지 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이 분석에 있어서 이런 그림 도해 등을 대한 활용을 해서 산시원데 손익분기점 자, 즉 손익분기점 BP 매출액하고 손익분기점 BP 자, 매출 수량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를 공헌이익률로 나눈 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고, 그럼 매출 수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 이익으로 나눈 게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돼서 99%도 아니고 100% 숙지할 거. 뭐 약간 더 변형해 가겠지만 가장 기본으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BP 매출액은 고정비를 공헌이익률로 나눈 거,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거.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한번 활용한 점에서 우리가 재무회계 공부할 때 수익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되죠. 이익. 그죠? 자, 그래서 수익서 비용이 원가죠. 이 비용을 구분하면 변동비가 있고, 자, 고정비가 있죠. 그럼 모든 비용 원가는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되는 전제니까, 자, 그게 이익이 될 거다. 그 말이 이익. 자, 그럼 이 식을 변형하면, 그러면 수익하면은 대표로 매출액을 의미하겠죠? 매출액. 자, 수익에서 가로를 풀면 변동비가 되겠다. 그 말. 변동비. 그러면 가로 닫고, 자, 마이너스 고정비가 되겠다. 이게 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를 컨트리뷰션 마진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헌이익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공헌이익 마이너스를 이항시키면 고정비가 되겠죠? 플러스 이익이 되겠다. 알겠죠? 자, 식을 변형하면 그럴 때 손익분기점이란 손실과 이익이 교차되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제로다. 그 말. 제로.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 BP에서는 공헌이익이 고정비하고 일치된다는 저는 이 식을 가지고 BP 매출액과 BP 매출 수량의 식을 도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는 공헌이익은 고정비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손익 매출액을 지금 변형신 결과니까 이걸 다시 한번 활용해 보면, 자, 분모가 공헌이익률이죠. 그럼 공헌이익률을 한번 변형하면 우리가 이제 비율 논리를 봤지만은 율 앞에가 공헌이익이죠. 그럼 분자가 공헌이익을 자,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공헌이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컨트리뷰션 마진인 공헌이익은, 자,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게 공헌이익이었죠? 그래서 매출액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죠. 시간 많으니까 또 변형을 해보면 분자는 두 개고 분모 하나면 쪼갰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액. 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산수한 식 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분모 분자가 똑같죠. 그래서 약분이 되겠죠? 그럼 약분이 되면 1이 되겠다. 1. 자, 마이너스 변동비를 매출액으로 놨죠. 이걸 변동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동비율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 요 분모 분자 요 식은 변동비가 분자잖아요.
변동을 매출로 나눈 비율이 변동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자, 매출액의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면은 고정비, 분자는 그대로 고정비를 공원이익률인데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 되겠죠. 변동 비율. 자, 그 말은 이꼬른데 분자 똑같고 분모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이익률은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자, 이걸 정리하면은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공원이익률 플러스 변동 비율 이꼬르 1이다. 그래서 공원이익률의 변동 비율의 합은 1이다. 100%다. 따라서 공원이익률이 60%면 변동비는 40%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변동비율이 70%면 공원이익률은 30%가 된다. 자, 그래서 공원이익률 1만에서 변동을 같다는 것을 확실히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원이익률 한번 확인해 봤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좀 변형을 해보면 고정비, 분자는 똑같죠. 고정비를 단위당 공원이익이니까 매출액만이 변동비가 공원이익이죠. 단위당이니까 단위당 판매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를 차감한 게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겠다. 그러겠죠? 자, 판매가격의 변비인데 단위당을 맞췄죠? 자, 그런데 이 식을 저는 총 결론 기억을 변형을 해보면 고정비 부분 똑같아요. 분자는 단위당 판매가격에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인데 자, 식을 위한 결과로서 곱하기 공원이익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하고도 같지만 단위당 판매가격의 공원이익률을 곱한 금액하고도 같습니다. 자, 식을 변형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식의 논리에서 공원이익률의 변율 더하면 1이라는 거하고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가격의 공원이익을 곱한 것이 단위당 공원이익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다 식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래야 저는 분자의 이 고정비를 자는데 손익분기점이란 이익이 없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교차점입니까? 그런데 내심 좀 목표를 좀 보고 싶더라. 내심 목표를 좀 보고 싶으면은 분모는 똑같죠. 만약에 공원이익률 나누는데 고정비도 같습니다. 자, 같은데 이익을 좀 벗고자 하니까 플러스 목표이익을 분자로 두면 된다. 요 고정비 플러스 이익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분자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심 목표이익을 보고 싶다. 그런데 이익을 좀 보면은 그냥 두지 않죠. 세금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무슨 세금? 법인세. 그렇기 때문에 요 이익에 대한 세부담을 해야 되니까 법인세를 고려한다면 나누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을 분자에서 나누면 되겠다. 그런데 가감승제에 있어서 자, 플러스하고 나누기는
나누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괄호 쳐서 구분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눈 다음에 더해야지 더해서 나누면은 아주 시간 많이 걸려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감승제에 대한 논리죠. 그래서 나누기 한다 해서 목표이익 나누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고려해서 나눠서 더한 금액의 고정비를 내서 공원이익률로 나눈 게 목표이익을 고려한 법인세를 고려한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럼 매출 수량은 이 분자의 변형이 똑같은 목표이익을 그럼 플러스 목표이익 세금은 나누기 1만 해서 법인세를 고려하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의 식을 지금 활용했는데 이 식을 활용해서 요구하는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확인문제 다 정리해 주겠지만 그래서 자 이걸 머릿속에 확실히 암기해 두면 식을 변형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로 자 안전한계율이 있습니다. 안전한계율이 있더라. 자 우리가 세프트 안전이죠. 자 그래서 마지노멀 세프트 안전한계를 MSB라고 하는데 마지노멀 세프트 이 안전한계율은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자 빼서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MSB라는 것만 참고로 마지막으로 확인해라. MSB를 있으니까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MSB율 마지노멀 세프트 안전한계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출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터치했죠. 그러면은 이 손익분기점 자 분석 관련해서 확인 문제 통해서 다시 정리해 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549페이지 자 확인 문제 3번 봐보죠. 확인 문제 3번 3번. 자, 2016년도 매출액이 500만 원, 총 비용이 400. 그리고 고정비 그중에 100만일 경우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한번 찾아보자. 자, BP 매출액을 물어봤죠. 매출액. 그럼 BP 매출액은 자, 식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고정비를 찾아야지. 고정비가 100만 원 나왔다. 100만 원 찾았죠? 고정비. 자, 그럼 이제는 자, 매출액이 500 나왔고 총 비용이 400 나왔는데 그러면은 총 비용이 400이라면 고정비가 100이면 변동비가 3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기 때문에 자, 1 마이너스 변동비율. 이런 변두에 변동비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변동비를 알면은 공원인도 알 수 있지만 근데 변동비가 3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총 비용이 400이니까 그중에 고정비가 100이니까 그러면 총 비용이 300인데 매출액이 500이죠. 500. 그래서 변동 비율이 60%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변동은 60%니까 공원이익률은 40%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지금 자 40%가 되니까 250만 원. 250만 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정년대로 고정비 100만 원. 100만 원. 자, 변동비율이 60%죠? 60%면 공원이익률은 40%줘서 0.4. 이래도 똑같이 250이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250. 자, 변동비율과 공원이익 합이 1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총비용이 400이니까 자, 활용이 됐죠. 자, 다음 확인 문제 4번. 4번. 자, 2016년도
매출액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죠. 자, 그런데 공헌이익률 40%,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5만 원 얻고자 했죠. 그러면 순이익을 지금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 매출액, 그래서 그 목표 이익을 고려한 이익을 고려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물었다. 매출액. 자, 그러면 자, 시계 정리로서 고정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자, 그렇죠? 자, 여기에 이익이 얼마냐면 25만 원. 그런데 법인세가 고려되지 않네요. 자료 없으니까 법인세를 무시했네요. 그러면은 고정비를 알아야겠죠. 일단은 거기에 공헌이익률이 40%다 그 말. 40%. 자, 그러면은 고정비만 알면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정비를 어떻게 구하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주었잖아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0만 원. 100만 원이 주어졌는데 공헌이익률이 40%일 때 고정비를 40% 나눈 게 100만 원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비가 40만 원을 알 수가 있다. 정리하면 고정비는 100만 원 곱하 0.4니까 그래서 고정비가 40만 원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40만 원. 40만 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주어졌으니까 공헌이익률이 주어지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한다면 고정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40만 원 고정비를 구했죠. 그래서 25만 원 내심 이익을 얻고자 할 때 매출액은 자 162 얼마냐면 162만 5천 원. 5천이 자 목표 이익을 고려한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출액 이익이 되겠다. 자, 이제 자 확인 문제 5번 봐보세요. 5번. 자,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10원, 변동비가 6원, 총 고정비가 25만 원. 자, 새우 순익 2만 1,000원을 산출하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물어봤죠? 그런데 법인세율은 30%다 그랬죠. 그럼 법인세를 고려한 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고려한 손익분기점 BP 매출 수량을 물었다. 수량. 자, 그럼 매출 수량을 물었죠? 그러면 자, 시계에 넣어서 분자 흐름은 똑같죠. 분모의 단위당 공헌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자료에서 단위당 판매 가격은 자, 분모죠. 10원. 10원. 단위당 변동비 나왔네요. 6원. 단위당 변동비 바로 주어졌죠? 다음에 고정비가 얼마냐? 25만 원. 25만 원. 그런데 새우 순익 2만 1,000원을 산출해줘. 자, 그럼 새우 순익 2만 1,000원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 말이요. 그때 몇 개를 팔느냐? 자, 그때 법인세율이 30%니까 나누기 1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해서 중괄호 쳐서 실수하지를 말자. 나누기를 먼저 하니까. 자, 그래서 2만 1,000원을 0.7로 나누어서 25만 원 더하죠. 자, 지금 더해서 자, 4로 나누면 손익분기점 자, BP를 고려한 법인세 고려한 BP 매출 수량이 나와서 7만 개가 되겠다. 7만 개가 되겠다. 자, 그래서 7인가 7321에서 이게 3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법인세를 고려한 자, 우리가 이익을 때 이게 3만 원이죠. 0.7로 나누니까요. 7321 28만 원이니까 자, 4는 4, 7은 28 맞네요. 그래서 7만 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상식의 흐름인데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수량적인 것을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카운터 뒤쪽에. 그래서 오히려 경우는 단위당 판매 가격만 해서 단위당 변동비 그다음 변형된 식도 활용하면서 정리 나갈 때 제가 확인 문제의 기본
문제 위주로 해놨지만 뭐 6번은 여러분 참고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에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에 있어서는 산식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꼭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가 관리의 영역을 시작하면서 한 8문제 이상이 되는데 목표는 4문제 절반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내용은 사실 표현 이상하지만 과감하게 지니까 버려도 됩니다. 합격하는데 목표니까. 그랬을 때 원가 관리 좀 기본 정리해야 될 거, 원가의 분류라든가 개별원가 계산, 즉 제조원의 배급에 따른 개별원가 계산,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손익분기점 분석, 하나 추가되면 변동원가, 이런 틀에 좀 기본을 잡아서 확인해 놓으시면 절반 정도는 가능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회계 올릴, 자 마지막 멘트는 회계는 손으로 하는 거지 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좀 할애가면서 자 복습하면서 그 예제를 좀 봤으니까 또는 그 우리가 문제 해결력 기록이 있죠. 그 문제를 좀 접하면서 이렇게 접목시켜가면서 그 관련 문제를 정리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회계 원리의 기본 과정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려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